사랑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봐. 그래서 날개 달린 큐피드를 장님으로 그려놨어. 게다가 사랑의 마음은 판단력도 전혀 없어. 날개 있고 눈 없으니 무턱대고 서두르지. 그러니까 사랑을 어린애라 하잖아. 선택할 때 그 애는 너무 자주 속으니까. 짓궂은 소년들이 재미로 거짓 맹세하듯이 어린 꼬마 사랑은 도처에서 위증해.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오막으로 이뤄진 희극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1594년에서 95년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1600년에 간행했다고 합니다. 사각관계에 빠진 두 쌍의 남녀의 이야기를 그려냈어요. 아테네의 테세우스 공작과 아마존의 히폴리테의 결혼식이 임박했을 때 아테나의 처녀 헤르미아는 아버지로부터 명문가의 청년 데메트리오스와 결혼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헤르미아는 리산드로스와 이미 사랑하는 사이였고 데메트리오스는 헤르미아의 단짝 친구인 헬레나와 한때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혼담을 거절하지만 부친 이지우스는 딸이 아버지의 뜻대로 결혼하지 않으면 사형이라는 아테네의 법에 호소하여 결혼 아니면 죽음을 강요합니다. 이 아테네의 법이 통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서 결혼하기로 해 헤르미아와 리산드로스는 약속하고 헤르미아와 헬레나에게 자기들이 도망가면 데메트리오스의 마음이 다시 헬레나에게 돌아설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헬레나는 데메트리오스의 호감을 사기 위해 헤르미아의 도주를 알려버리고 데메트리오스는 헤르미아를 뒤쫓아갑니다. 물론 헬레나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두 쌍의 남녀가 들어간 숲에는 많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숲을 지배하는 요정의 왕 오베론과 왕비 티타니아는 티타니아가 데려온 인도 소년의 처분을 놓고 사이가 나빠져 부부싸움을 한 데 이어 별거 중이었습니다. 오베론은 티타니아의 약점을 잡아 소년을 빼앗을 생각으로 장난꾸러기 요정 퍽에게 사랑꽃으로 심부름을 시킵니다. 사랑꽃의 즙을 눈에 바르면 눈을 뜬 직후 본 사람과 사랑에 빠짐으로 티타니아의 눈에 발라 다른 남자에게 잠시 주의를 돌려놓으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때마침 헬레나와 데메트리오스의 말다툼을 본 오베론은 헬레나가 짝사랑하는 것을 가엾이 여겨 퍽에게 데메트리오스에게도 사랑꽃의 약을 발라놓으라고 합니다. 둘의 얼굴을 모르는 퍽에게 오베론은 아테네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퍽은 먼저 티타니아에게 사랑꽃의 즙을 바른 후 데메트리오스를 찾아다니다 아테네 옷을 입은 청년인 것만 보고 리산드로스를 발견해 엉뚱하게도 그에게 약을 발라놓게 됩니다. 때마침 공작의 결혼식을 축하하려는 마을 사람들이 연극을 준비하는데 얼간이 광대 보텀이 길을 잃고 티타니아의 거처에 들어와 잠이 들게 됩니다. 오베론은 보텀의 머리에 당나귀 머리를 덧씌워 놓고 티타니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뜨고는 보텀에게 반하고 맙니다. 데메트리오스에게 버림받고 숲을 헤매던 헬레나는 잠든 헤르미아와 리산드로스 일행을 발견하고는 혹시 죽지는 않았는지 걱정하여 우선 리산드로스를 깨우는데 사랑꽃 때문에 리산드로스는 헬레나에게 반해 갑자기 그녀에게 구애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잘못된 것을 안 오베론은 직접 데메트리오스를 찾아 약을 발라놓고 리산드로스를 피해 다니던 헬레나가 나타나자 데메트리오스도 그녀에게 반합니다. 결국 헤르미아를 사랑하던 두 청년이 모두 정반대로 헬레나에게 돌아서니 헬레나는 헤르미아가 두 남자를 사주하여 자기를 놀린다며 화를 내고 이에 헤르미아는 헬레나가 연인을 빼앗아 갔다며 화를 내는 한편
두 청년은 결투로 승자를 가리겠다고 1대1 매치를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오베론은 티타니아가 당나귀 머리의 인간에게 반한 현장에 나타나고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에티오피아 소년을 빼앗은 후 다른 약으로 사랑꽃의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그때 광대 보텀은 그 모든 것이 꿈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쌍의 남녀에 대해서는 안개를 일으켜 이리저리 헤매게 하고 그들이 지쳐 잠들자 리산드로스에게 약을 써 사랑꽃의 효력을 없앱니다. 이로써 리산드로스와 헤르미아, 데메트리오스와 헬레나로 연인의 쌍이 맞춰지고 도망간 딸을 찾으러 온 헤르미아의 아버지도 이 상황에 승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테세우스와 히폴리테까지 합하여 세 쌍의 결혼식을 올리고 마을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연극이 상연되어 모든 일이 즐겁게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한여름밤의 꿈은 셰익스피어 4대 희극으로 꼽히는 작품이며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희곡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후에 조우실대로나 시비아와 같은 걸작을 낳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에서 바텀과 그의 친구들이 극 중의 극으로 선보이는 피라무스와 디스비 이야기가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입니다. 영문학 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로 꼽히는 셰익스피어의 작가적 상상력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데요. 그 이유는 요정계를 등장시켜 마치 판타지 장르를 연상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굳이 요정들을 등장시킨 이유는 사랑이라는 인류 최대의 난제 중 하나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희극의 영어 원제는 A Midnight Summer Night's Dream인데 미드서머는 번역된 바와 같이 한여름 혹은 하지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미드서머 데이와 미드서머 나잇이 있으며 이는 각각 6월 24일의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과 그 전야인 6월 23일을 가리킵니다.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이날 아주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믿는데요. 셰익스피어가 여기에 맞춰 신비롭고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꽤 들어맞습니다. 작품 속 계절이 실제 봄이냐 여름이냐 라는 것보다는 한여름밤의 꿈의 참사랑은 셰익스피어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주제로 그는 환상적인 숲을 배경으로 진정한 사랑을 찾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당대에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1826년 17세 맨델스존은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읽고 서곡 부분을 작곡했는데요. 그로부터 17년 후 맨델스존이 죽기 몇 년 전에 부수음악으로 나머지 곡들을 작곡하여 이 곡이 완성됩니다. 이 중 한 곡이 바로 결혼식 음악으로 유명한 축혼 행진곡인데요. 이 곡은 한여름밤의 꿈 주요 10곡을 희극 순서대로 연주한 곡입니다. 7번 결혼행진곡이 가장 유명하지만 1번 서곡도 클래식 음악회에서 많이 연주되는 명곡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들어보면 요정의 신비로움과 꿈, 환상 같은 느낌을 잘 표현한 클래식입니다. 맨델스존이 작곡한 음악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여름을 대비해 제가 읽어드린 작품을 들으며 사랑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한 페이지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